3억 9천만 원이에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세금이 3억 9천만 원이에요. 40억짜리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지금은 9,4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3억 9,400만 원이 돼요. 4배가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금만 3억이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줄여서 장특공 폐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금 폭탄인지 당연한 정상화인지, 그리고 진짜 표적이 누구인지 딱 2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10년 갖고 있으면 양도 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해줘요. 나라에서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세금 깎아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없애겠다고 한 거예요.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투기를 권장하는 거다 라고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 둘 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팩트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모든 1주택자가 대상이 아니에요.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만 해당해요. 그러니까 12억 이하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12억이에요. 둘째, 실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계속 실거주한 분들은요, 최대 80% 공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살았으니까요. 일부만 거주한 분들은 거주 기간 비율만큼만 공제를 받아요. 5년 거주에 10년 보유면 반만 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자, 이분들이 직격탄을 맞아요. 지금까지 받던 30% 공제마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 학교 문제로, 어떤 분들은 직장 발령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 간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고 살았잖아요. 이런 분들도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바로 헌법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예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분들까지 같이 묶는 게 맞냐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026년 이후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쉽게 말하면 입주 절벽이에요. 새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신축을 공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집값은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존에 있는 집들을 시장에 끌어내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이미 세금으로 압박했고요. 이제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해서 매물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나쁘게 보면 꼼수고 좋게 보면 고육지책이에요. 1997년 IMF 때를 생각해보면요. 그때도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때 준비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다 잃었어요. 정책의 방향을 잃고 먼저 움직인 사람과 뉴스에 흔들리기만 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갈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집주인들이 과연 집을 팔까요? 정부 의도대로 매물을 내놓을까요? 현실은 달라요. 세금을 피하려면 오히려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채우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전월세 매물이 급감해요. 지금도 부족한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 결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요. 피해는 누가 받냐고요? 다주택자도 아니고 고가 1주택자도 아니에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전국 무주택 서민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가 넘는 분들이거든요.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정책의 가장 무서운 역설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 서민을 가장 먼저 힘들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수요자 여러분, 특히 12억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 뉴스에 흔들려서 내 집 마련 계획을 미룰 필요가 없어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에요. 단, 이런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한 방향으로 흘러요. 바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에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핵심 입지의 아파트는 더 귀해지고 외곽이나 비선호 지역과의 격차는 더 커지는 구조가 반복돼 왔어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부동산 시장의 패턴이에요. 설마 그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한 사람. 결과는 늘 달랐어요. 지금 당장 결정이 어렵다면 오늘 이것만 하세요.
내가 보유하거나 살고 있는 집이 12억 초과인지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 딱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10분이면 돼요. 오늘 핵심은 딱 세 가지였어요. 하나, 장특공 폐지는 12억 초과 고가 주택 비거주자가 표적이에요. 12억 이하 실수요자는 지금 당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둘, 정부의 진짜 의도는 2026년 입주 절벽을 앞두고 기존 매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셋, 역설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문제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입주 절벽이 전월세 시장에 정확히 어떤 충격을 주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